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65세 평범한 할머니죠.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는 시니어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힘내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손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서울 종로구 작은 골목, 여기가 제 터전이에요. 30년째 이 자리에서 김치, 나물, 밑반찬을 팔며 살아왔어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영희야, 오늘 김치 어때? 하면서 찾아와 주세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 전부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시장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어머,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벤츠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급정거를 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품격 있는 신사복을 차려입은 할아버지였거든요.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자세는 꼿꼿하고 뭔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분이 급하게 걸어오시는데 손에는 중요해 보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어요. 늦었다, 늦었어 혼잣말을 하시면서 빨리 걸어오시더라고요. 전화도 받으면서 말이에요. 네, 회장님.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회장님. 어머,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김치통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그분과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어머.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분도 하시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종이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급하게 사과하면서 서류들을 주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웃는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따뜻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서류를 다 주워서 드리는데 우리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분이 누구실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기품이 넘치실까?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그분이 오히려 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급하게 걷다 보니 정말 신사적이셨어요. 그때 그분의 운전기사가 다가와서 회장님 시간이 하더라고요. 회장님, 정말 대기업 회장님이셨구나. 그분이 명함을 한 장 꺼내서 저에게 주셨어요. 혹시 다친 곳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보니까 박민수 마이너스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대한그룹, TV에서 본 그 유명한 대기업이잖아요. 어머,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차에 타시는데 창문을 내리고 다시 한번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 뭔가 그리운 듯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차가 떠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나이가 65인데도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분명히 처음 본 분인데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다시 봤어요. 박민수, 이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목소리도 분명히 익숙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 품격 있는 모습,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제게 명함을 주실 때의 그 눈빛. 뭔가 운명적인 만남 같았어요. 설마 65세에 이런 감정이?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 처음으로 다른 남자분에게 관심이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같은 길을 지나면서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런 운 좋은 일은 없었죠. 그러게, 그런 대단한 분이 매일 이런 골목을 지나다니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특별한 인연 같았거든요.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말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박민수 회장님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더 신기했어요. 젊은 시절에 성우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익숙했구나.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그분이 바로 제가 젊은 시절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성우였던 거예요. 40년 전 제가 20살 때 매일 밤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며 설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세상에 이런 일이. 그날부터 그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성우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된 분.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호라비로 혼자 사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65세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과 무슨 인연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우연한 충돌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평범한 반찬 가게 할머니와 대기업 회장.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만남이었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오래된 라디오를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듣던 골동품 라디오예요. 여보,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남편 사진에 말을 걸며 라디오를 틀었어요. 우연히 옛날 라디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 이거 내가 젊을 때 들었던 1980년대 유명한 라디오 드라마였어요. 주인공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오늘 길에서 만난 박민수 회장님의 젊은 시절 목소리. 40년 전 그 설레던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1980년 제가 25살이었을 때 매일 밤 9시가 되면 라디오 앞에 앉아서 이 드라마를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어요. 여보, 라디오 드라마 시간이야. 남편에게 말하며 함께 앉아서 듣곤 했었죠. 남편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하면서도 함께 들어줬어요. 그 따뜻했던 시절이 그리워요. 특히 주인공 남자 성우의 목소리에 빠져 있었어요.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슬픈 장면에서는 같이 울고 기쁜 장면에서는 같이 웃었어요. 이런 목소리의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는 성우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박민수라는 이름만 들었을 뿐이었죠. 언젠가는 이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순진한 꿈을 꾸곤 했었어요. 라디오에서 그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40년을 기다려도 50년을 기다려도 마치 지금의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만난 그분이 바로 40년 전 제가 설레며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라디오 드라마가 끝나고 DJ가 말했어요. 방금 들으신 건 1980년 작품 그대 없는 하루였습니다. 주연을 맡은 박민수 씨는 현재 대한그룹 회장으로 계시죠. 정말 확실해졌어요. 그 밤 4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새댁 시절 설레던 마음, 라디오 앞에서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분도 지금 혼자 계실까? 기사에서 본 대로라면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나이도 저와 비슷하고 어쩐지 외로우실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박민수 회장님 연락처를.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당연한 대답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대한그룹 홈페이지, 박민수 회장 인터뷰 기사들, 젊은 시절 성우 활동 얘기도 나와 있었어요. 정말 그분이 맞구나. 기사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성우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기였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부인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지만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 말을 읽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성공한 분이 마음은 외로우시구나. 저도 남편을 잃고 10년간 혼자 살면서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그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을까? 우스운 생각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40년 전부터 그 목소리에 위로받아 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대한그룹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민수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개인적인 일인데.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개인적인 만남은 받지 않으세요. 당연한 대답이었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를 만나주실 리 없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박민수 회장님께. 저는 40년 전부터 선생님의 목소리를 사랑해온 팬입니다. 최근 우연히 뵙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망설였어요. 이런 편지를 보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40년간 품어온 감사의 마음을 말이에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대한그룹 본사 주소를 적었어요. 혹시 읽어보시기라도 한다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날 밤 다시 라디오를 틀었어요. 또 박민수 회장님의 옛날 방송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군요.
사람이구나.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저씨, 제 편지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저씨의 목소리로 위로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라고 중얼거리며 라디오를 껐어요. 혹시 알아요? 이 작은 편지가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이어줄지, 40년 전 라디오 전파로 이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지 기대와 설렘으로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그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영애 씨시죠? 박민수 회장님께서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정말 저를 만나주신다고요? 네, 내일 오후 3시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65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뭘 입고 가지? 뭘 말씀드리지? 옷장을 뒤져서 제일 깔끔한 옷을 골랐어요. 남편 기일 때 입었던 검정 정장. 여보, 지켜봐줘. 다음 날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섰을 때 정말 떨렸어요. 63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어머, 정말 대단하구나.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로비에서 박민수 회장님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할머님께서? 아마 이런 평범한 할머니가 회장님을 만나러 온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꿈이 아니겠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는데 정말 넓고 럭셔리한 공간이었어요. 커다란 책상, 비싼 그림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그리고 그 책상 뒤에 박민수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일주일 전 길에서 본 것보다 더 위험 있어 보이셨어요. 정말 성공한 사업가의 포스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희 씨. 그분이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 역시 4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드렸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제 편지를 읽어보셨구나. 죄송해요.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그분의 눈에 따뜻한 빛이 돌았어요. 40년 전 제 방송을 들어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매일 밤 들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거든요. 그런 분이 계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같으시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지금은 모든 게 달라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부인분을 일찍 여의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혼자라는 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도 남편을 10년 전에 보냈어요. 그 마음 알아요. 정말요? 그럼. 네, 저도 혼자예요. 외로운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회장과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으로 마주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반찬 가게 하면서 손자들 뒷바라지하고 평범하게 살아요. 회장님은? 일만 해요. 일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그것도 외로우시겠어요. 네, 정말 외로워요. 집에 가면 텅 비어 있고 말 걸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업가도 결국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옛날 라디오 방송 들어보세요. 요즘엔 안 들어요. 너무 아픈 기억들이 많아서. 하지만 좋은 기억들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래요. 김영애 씨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40년 만에 자신의 팬을 직접 만난 게 신기하고 기쁘신 것 같았어요. 혹시 다시 라디오 방송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우신걸요. 그분이 잠깐 생각에 잠기시더니 글쎄요. 예전 같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지금의 목소리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인생의 깊이가 더해져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젊을 때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 시간이 이렇게. 괜찮아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혹시 다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보내주시면서 연락처 주세요. 가끔 안부라도 묻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에게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꿈이 아니었구나. 40년 전 라디오로만 알던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까지 나누다니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날 밤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분의 목소리가 더욱 특별하게 들렸어요. 이제는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따뜻하고 외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박민수 회장님에게서 깜짝 놀랄 제안을 받았어요. 김영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방송국에서 작은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국에서 일하자고요? 방송국에서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니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 가제시도 핑계 속 편집 라디오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40년간 제 방송을 들어주신 분이니까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와 닿는지 잘 아시잖아요. 회장님의 격려에 용기가 났어요. 다음 날 대한방송 스튜디오에 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이크, 헤드폰, 각종 장비들. 여기서 정말 방송을 하는 거구나. 40년 전 라디오 너머로만 상상했던 그 공간에 제가 서 있다니. 처음에는 간단한 사연 읽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박 회장님이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마이크 테스트.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힘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좋아요. 목소리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칭찬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매일 연습했어요. 발성 연습, 대본 읽기, 감정 표현.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영희야,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방송 날이 왔어요. 시니어를 위한 따뜻한 라디오. 영희 할머니의 수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멘트를 했어요. 오늘은 70대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생 말 못했던 사랑 고백을 하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을 읽는데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70세든 80세든 마음이 있다면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박 회장님이 조종실에서 엄지를 올려주셨어요. 첫 방송이 끝나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정말 위로가 되네요. 매일 들을게요. 이런 문자들이 쏟아졌어요. 영애 씨 정말 천재적이에요. 박 회장님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첫 방송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그 후로 매일 방송하게 됐어요. 아침 10시 영희 할머니의 수다방 시간이 제 일상이 됐어요. 사연도 읽고 노래도 신청받고 때로는 박 회장님도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특히 박 회장님과 함께 하는 방송이 인기가 많았어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 박민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나오면 청취자들이 열광했어요. 회장님, 40년 전 성우 시절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죠.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영희 할머니 덕분에 그때 마음을 다시 찾고 있어요. 그분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후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시청률이 급상승한 거예요. 영희 할머니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1위예요. PD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65세에 이런 성공을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진정성 있는 목소리, 인생의 깊이. 박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박 회장님과 가까워진 거였어요. 방송 준비하면서 매일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마치 오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영애 씨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어떡해요? 예전엔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즐거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방송 후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애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꿈도 못 꾼 일을 하게 해주셔서.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65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평범한 반찬 가게 할머니가 라디오 DJ가 되고 대기업 회장과 친구가 되고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박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분이 웃으면 저도 덩달아 기뻐지고 설마 이게 사랑일까? 다음날 방송에서 청취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새로운 사랑 찾으셨나요? 목소리가 너무 밝아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 변화가 목소리에 드러나는 걸까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조종실에서 박 회장님이 미소 지으시는 게 보였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실까? 방송이 끝나고 박 회장님이 오늘 멘트 좋았어요. 새로운 인연이라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구시죠?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65세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박 회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는 걸. 한 달 정도 함께 방송하면서 박 회장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뒤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실 때가 있었어요. 어느 늦은 밤 방송국에서 내일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 회장님이 혼자 계셨어요. 큰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회장님, 아직 안 가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 영희 씨, 집에 가봤자 혼자니까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옛날 생각이요? 아내 생각, 함께했던 시간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워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우에서 사업가로 전향할 때도 끝까지 응원해줬죠. 그분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암이었죠. 박 회장님이 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그때 제가 중요한 사업 때문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정말 후회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성공만 생각했죠. 정작 중요한 건 놓치면서 자책하는 목소리였어요. 마지막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잃었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리셨어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일만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졌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어요. 또 잃을까 봐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네,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영희 씨를 봤을 때 아내 생각이 났어요. 정말요? 네, 그 따뜻한 눈빛이. 아내도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또 잃게 될까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잃을 수도 있지만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제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회장님, 저도 남편을 잃고 10년간 혼자 살았어요. 그 외로움 알아요, 영희 씨.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운 사랑이요? 네, 회장님과 함께요. 드디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65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 회장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영애 씨, 저는 진심이에요. 회장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상처 많은 과거의 얽매인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해요. 인생의 깊이가 있으니까 영희 씨. 그날 밤 저희는 정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65세에 이런 마음을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영애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도요. 회장님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다음날 방송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도 더 따뜻해졌어요. 청취자들도 금방 눈치챘어요. 할머니랑 회장님 사이에 뭔가 있나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정말 달콤해요. 이런 문자들이 계속 왔어요. 저희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네, 저희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박 회장님이 방송에서 고백하셨어요. 65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취자들이 열광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관계는 공개적으로 됐어요. 방송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청취자들도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응원해요. 멋진 사랑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박 회장님의 변화였어요. 예전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셨어요. 영애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65세에 이런 새로운 사랑을 만날 줄 몰랐어요. 매일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반찬 가게 할머니에서 라디오 DJ로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로. 3개월 후 갑작스럽게 큰 사건이 터졌어요. 대한그룹 이사회에서 박 회장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이 평범한 할머니와 연애한다는 게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박 회장님, 이사회 긴급 소집됐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알려줬어요. 박 회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지? 김영애 씨와의 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사회실에서 정말 격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회장님, 대기업 총수가 평범한 할머니와 연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주들과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차가운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김영애 씨는 학력도 배경도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고 품격도. 정말 모욕적인 말들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밖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만하세요. 박 회장님이 큰 소리로 제지하셨어요. 김영애 씨를 모독하는 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현실을 보세요. 격이 맞지 않아요. 격이 맞지 않는다고요?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분은 진정한 품격을 가진 분입니다. 돈이나 지위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분이에요. 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세상은 다르게 봅니다. 언론에서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사들의 반대가 거셌어요. 그때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김영애 씨, 박 회장님이 놀란 표정이셨어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장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니까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저는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재벌가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사랑의 격이 있나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65세에 만난 진실한 사랑을 돈이나 지위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회장님을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 상처받은 영혼, 그 모든 걸 사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저의 평범함을 사랑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박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약 제가 회장님께 부담이 된다면. 목이 메었어요. 만약 정말 회사에 해가 된다면 저는 물러날 수 있어요. 영희 씨. 박 회장님이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제가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순간 박 회장님이 일어서셨어요. 이사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김영애 씨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10년간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김영애 씨는 제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 없이는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 없어요.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었어요. 만약 이사회에서 김영애 씨와의 관계를 반대한다면 박 회장님이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회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들이 당황했어요. 진심입니다. 65세에 만난 진정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렇게 큰 회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영희 씨, 당신이 더 중요해요. 결국 이사회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공개적인 만남은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마세요. 박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은 포기하지 않겠어요. 저도 네, 이해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공개적인 방송도 줄이고 만남도 은밀하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영애 씨, 미안해요. 당신이 힘든 일을 겪게 해서 괜찮아요. 사랑한다는 건 원래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그 사건을 통해 저희는 더 확실해졌어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6개월 후 저희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국 라디오 방송 어워드에서 올해의 프로그램상 후보에 오른 거예요. 영희 할머니의 수다방이 그렇게 인정받다니. 정말이에요? 저희가? 네, 시청률도 높고 사회적 반향도 컸어요. PD가 신나게 말했어요. 시상식에서 특별 방송도 해달라고 하네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시상식 당날 정말 떨렸어요. 전국의 유명한 방송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방송을 한다니. 영애 씨, 긴장하지 마세요.
박 회장님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어요. 무대 위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65세에 만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40년 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한 남자의 목소리에 첫눈에, 아니 첫소리에 반했던 25살 새댁의 이야기입니다. 관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는 제 삶의 위로였어요.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죠. 제 진심이 목소리에 담겼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박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 박민수입니다.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멋진 목소리였거든요. 40년 후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 평범한 할머니가 40년간 제 목소리를 사랑해준 분이라는 걸 박 회장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분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대기업 회장이라는 지위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더 값진 일이라는 걸. 저도 이어서 말했어요. 65세에 찾아온 사랑은 젊을 때와 달라요. 더 깊고 더 진실해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늘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박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평범한 할머니와 대기업 회장이라는 신분의 차이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의미 없어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서서 박수치는 분들도 많았어. 제시도 핑계 속편집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40년 전 그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어요. 박 회장님이 멜로디를 흥얼거리시니까 온 홀이 조용해졌어요.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어. 저희가 함께 노래하는 순간 정말 마법 같았어요.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랑해요. 이런 함성들이 터져나왔어요. 65세에 이런 환호를 받다니. 박민수 회장님, 김영희 할머니의 영희 할머니의 수다방이 올해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MC가 발표하는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을 받으러 나가는 길에 박 회장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영애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봤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수상 소감을 말할 때도 떨렸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40년간 저희를 이어준 라디오 전파와 저희 사랑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마운 건 박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65세의 평범한 할머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박 회장님도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잃어봤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보다도 소중해요. 앞으로도 라디오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소감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저희도 용기가 생겨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다가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저희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영애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야말로 민수 씨 덕분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아요. PD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정말요?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릴 거예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저희가 한 일이 단순히 방송상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걸. 민수 씨,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네요. 그러게요. 이제 정말 확신해요. 우리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저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당당하게 저희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로. 나이가 많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사랑을 숨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손을 잡고 다짐했어요. 65세에 시작된 저희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 몰랐어요. 그 기적 같은 하루가 저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목소리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답니다. 시상식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영희 할머니의 수다방은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졌고 매일 수많은 사연과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용기를 얻었다는 시청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어느 봄날 아침 특별한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아왔어요. 70세 할아버지와 68세 할머니 커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할머니 방송 덕분에 용기 내서 재혼하게 된 부부예요. 어머,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네, 할머니랑 회장님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기 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었다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나 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 회장님도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방송이 끝나고 박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애 씨, 저도 이제 정말 확신해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이제 더 당당하게 더 공개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민수 씨, 영애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라고? 65세에 하는 프러포즈예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어요? 네, 이제 확신해요. 당신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요. 저도요. 네, 결혼해요. 그 순간을 라디오 생방송 중에 하게 된 거예요.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도 결혼식 갈게요. 여러분, 방금 전 박민수 회장님이 저에게 프러포즈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65세와 65세의 결혼 발표입니다. 스튜디오가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요? 간소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대로 해야죠. 결국 대한그룹 이사들도 찬성했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랑인데 반대할 수 없죠.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결혼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라디오 청취자들, 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 사랑에 용기를 얻은 시니어 커플들까지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부 입장 하는 순간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65세 신부의 웨딩드레스. 모든 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 회장님, 아니, 이제는 제 신랑이 된 민수 씨가 정말 멋있게 서 계셨어요. 턱시도를 입은 65세 신랑.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주례사도 특별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신랑 박민수 씨와 신부 김영애 씨는 40년 전 라디오 전파로 만나 40년 후 현실에서 재회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죠. 서약서를 읽을 때 정말 떨렸어요. 저 김영희는 박민수 씨를 남은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65세에 시작하는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보다 진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박 회장님도 감동적인 서약을 하셨어요. 저 박민수는 김영애 씨를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합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반지 교환을 할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65세에 결혼 반지를 끼게 될 줄이야.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저희가 함께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40년 전 그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을 다시 불렀어요.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하객들이 함께 불러주셨어요. 결혼식장이 거대한 콘서트장이 된 것 같았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이후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65세 신혼부부의 제주도 여행 정말 로맨틱했어요. 해변을 걸으며 손잡고 다니는 모습이 젊은 커플 못지않았어요. 영희야, 정말 행복해. 저도요. 민수야,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도 40년 더 함께해요.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부부 영희와 민수의 아침 방송으로 제목도 바꿨어요. 시청률은 더욱 높아졌고요. 매일 아침 같은 마이크 앞에 앉아서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신혼부부 영희와 민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65세에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40년 전 라디오 전파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오늘도 저희는 마이크 앞에서 손을 잡고 전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답니다.